김서아는 아침 7시 30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2분 전이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출근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고 생체 리듬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여는 그녀의 움직임에는 감정이 없었다. 10월의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는 하늘을 보지 않았다. 세면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와 같았고 내일도 같을 것이었다. 세면대 앞에 선 서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거울 속 28세 직장인의 모습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광고회사 마케팅팀 3년차 대리. 그것이 지금의 김서아였고 그것이 그녀를 설명하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다. 매일 입는 조합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자동으로 손이 움직였다.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뒤 가방을 들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무거웠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2호선 강남역 방면 전철은 이미 출근 인파로 붐볐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서아는 간신히 손잡이를 잡고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첫 번째 곡이 흘러나왔다. 민준의 오더네리 데이지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5년 전 발표된 이 곡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울렸고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민준, 한때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세계 투어를 매진시켰던 전설의 가수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무대에서는 항상 가면을 쓰거나 조명 뒤 실루엣으로만 등장했고 뮤직비디오에서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다. 목소리만이 그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었고 서아에게 그 목소리는 위로이자 도피처였다. 서아가 민준의 팬이 된 건 대학교 2학년 겨울이었다.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과제와 시험에 치여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던 날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이어폰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들어봐, 진짜 좋아. 그때 서아가 들었던 곡이 미드나이트 소리였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목소리가 달랐다. 깊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고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다. 서아는 그날 밤 민준의 모든 앨범을 찾아 들었고 새벽 4시까지 책상에 앉아 음악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공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민준의 노래를 들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고배를 마실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곁에 있었다. 첫 출근을 앞두고 긴장하던 밤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화장실에서 울던 날 프로젝트가 엎어져 팀 전체가 야근을 하던 주말에도 항상 민준의 음악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음악은 위로였고 유일한 낙이었으며 평범한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작은 빛이었다. 그런 민준이 5년 전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다. 소속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짧은 글이 전부였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는 매일 뉴스를 검색했고 소속사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으며 복귀 소식을 기다렸다. 5년이 흘렀지만 소식은 없었고 서아는 점점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믿을 수 없는 뉴스가 떴다. 민준이 컴백 콘서트를 연다는 것이었다. 서아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떨렸으며 5년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서아는 티켓 예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았고 예매 사이트를 켜두고 시계를 확인했다. 손가락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전 8시 정각이 되었고 예매 버튼이 활성화되었다. 클릭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갔고 3초 후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올랐다. 매진. 서아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책상에 이마를 기댔고 어깨가 축 처졌으며 5년을 기다린 순간이 3초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얼굴이 더 무표정해 보였으며 세상이 회색으로 물든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한 서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책상 위 머그컵에는 민준의 앨범 커버가 인쇄되어 있었고 컴퓨터 배경화면도 그의 콘서트 포스터였으며 실루엣뿐이었지만 아름다웠다. 서하는 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서아 씨, 회의실로 와요.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고개를 들어 팀장을 보았고 그는 문 앞에 서서 손짓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서하는 노트와 펜을 챙겨 일어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향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팀원 대부분이 모여 있었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팀장이 앞에 섰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로운 인턴이 합류합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컸고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단정한 인상이었으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얼굴은 어딘가 낯익은 듯했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했다. 서하는 펜을 떨어뜨렸고 펜이 바닥에 굴러갔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눈만 크게 뜨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목소리였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듣던 목소리, 힘들 때마다 재생했던 목소리, 5년을 기다리며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고 서하는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김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팀원들이 박수를 쳤지만 서하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녀는 그저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민준이라 소개한 남자는 빈자리에 앉았고 그곳은 서하의 바로 옆자리였으며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고 노트북을 펴며 작게 멜로디를 흥얼거렸으며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보였다. 서하는 그 멜로디를 알았다. 민준의 데뷔곡 퍼스트 스텝이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팀장이 이번 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서하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은 계속 옆자리의 민준에게 향했으며 그의 모든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서하가 살짝 고개를 기울여 보니 글씨가 아닌 오선지였고 음표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회의 내용을 듣는 척하면서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펜은 리듬을 타듯 움직였으며 마치 음악을 쓰는 것이 그의 본능인 것처럼 보였다. 30분간의 회의가 끝났고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서하는 민준을 돌아보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서하 대리님이시죠?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먼저 말을 건넸고 환하게 웃었으며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상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서하는 겨우 대답했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민준은 노트북을 들고 자리를 떠났고 서하는 그 자리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으며 걸음걸이가 가볍고 리듬을 타는 것처럼 보였다. 서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고 책상에 앉자마자 머그컵이 눈에 들어왔으며 민준의 앨범 커버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하는 재빨리 컵을 집어 서랍 안에 넣었고 손이 떨렸으며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일 그녀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고 저 남자가 정말 자신이 5년간 기다려온 그 사람인지 알아내야 했으며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기적인지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준의 모든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봤으며 목소리를 비교하고 또 비교했지만 확신은 더욱 커질 뿐이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고 불이 꺼진 책상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으며 서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대신 옆자리에 빈 책상만 바라보았고 그곳에 앉을 사람을 생각하니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하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다. 9시 10분 민준이 들어왔다. 검은색 후드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가방을 들고 서하의 옆자리로 걸어왔고 좋은 아침입니다. 서하 대리님. 하고 인사했으며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서하의 확신을 강화시켰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서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민준이 그것을 눈치챘는지 잠깐 그녀를 바라봤지만 곧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점심시간까지 서아는 민준을 관찰했다. 그는 업무 지시를 받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고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계속 멜로디를 흥얼거렸으며 전화를 받을 때는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11시쯤 민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아는 그의 책상을 힐끗 보았고 노트북 옆에 놓인 공책이 눈에 들어왔으며 표지에는 오선지가 그려져 있었다. 서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고 손이 저절로 그 공책을 향해 움직이려 했지만 민준이 돌아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시선을 거뒀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팀원들이 식당으로 향했지만 서아는 민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민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아가 용기를 내어 물었고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으며 네, 물론이죠. 하고 대답했다. 둘은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으며 서아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혹시 음악하세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커피잔을 들다 말고 그녀를 바라봤고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이 스쳤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반문했고 서아는 심호흡을 했다. 어제부터 계속 멜로디를 흥얼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노트에 오선지를 그리시는 것도 봤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는 듯했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으며 취미로 조금 해요. 그냥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서아는 그것을 느꼈다. 목소리가 서아가 말을 이었고 민준의 눈빛이 변했으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요.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5년간 쌓인 그리움과 궁금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며 눈앞에 이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준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고 서아 대리님, 사실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고 팀장의 전화였으며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죄송해요. 회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서아가 말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네, 가시죠. 하고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오후 내내 서아는 회의와 업무에 시달렸고 민준과 이야기할 시간을 찾을 수 없었으며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그날은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아는 매일 민준을 관찰했고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을 더욱 굳혔으며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서아는 복사실에서 우연히 민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네, 형. 앨범 작업은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네, 한 달 후에 복귀할게요. 서아는 문 뒤에 서서 숨을 죽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며 민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컴백 앨범 콘셉트가 평범한 삶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으며 민준이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관찰하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들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서아는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이 그저 관찰 대상일 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으며 5년간 기다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서아는 야근을 하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그녀와 민준만 남아있었으며 팀장이 내일까지 완성해야 하는 기획안 때문에 둘 다 퇴근하지 못했다. 10시가 넘어가자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왔고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었으며 서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서아는 냉정하게 대답했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서아는 펜을 내려놓았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으며 당신 그 민준 맞죠? 하고 물었다. 침묵이 흘렀고 사무실의 형광등만 윙윙거렸으며 민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으며 서아가 5년간 들어온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서아는 웃음이 나왔지만 기쁨이 아니었고 왜 숨긴 거예요? 하고 물었으며 민준은 그녀의 옆 의자에 앉았다.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고 싶었어요. 컴백 앨범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평범한 삶이 뭔지 모른다는 걸요. 5년간 세계를 돌며 공연했지만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를 관찰하려고. 서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관찰이라는 말은 좀. 저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진짜 삶을요. 서아 대리님처럼 매일 출근하고 회의하고 프로젝트하고 야근하는 삶이 어떤 건지요. 제 음악에는 항상 그게 부족했어요. 서아는 그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서아는 여전히 배신감을 느꼈으며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 앨범을 위한 소재예요? 하고 물었다. 아니에요. 민준이 급하게 대답했고 서아 대리님은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요. 책상 위에 제 앨범 커버가 있는 걸 봤고 컴퓨터 배경화면도 봤어요. 저를 알아봤죠?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고 민준은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한 달만 저와 동거하면서 평범한 삶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그 대가로 앨범 수익의 일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콘서트 VIP 티켓도요.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동거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으며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달만요. 서아 대리님의 하루를 함께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 후에 뭘 하는지 주말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든 걸 배우고 싶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음악은 그런 평범함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거든요.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방을 챙겼으며 미쳤나봐. 저는 당신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고 말했다. 민준도 일어났고 서아 대리님, 제발. 하고 말했지만 서아는 돌아보지 않았고 사무실을 나갔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온 서아는 찬 공기를 들이마셨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으며 5년간 기다린 만남이 이런 식일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온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민준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며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다. 월세 납부일이 일주일 남았고 통장 잔고는 15만 원이었으며 이번 달 카드값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앨범 수익의 일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VIP 티켓이라는 유혹도 무시할 수 없었으며 서아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한 달만이라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끝내는 거라면. 서아는 눈을 감았고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내일 아침까지 답을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건이 있어요. 제 사생활은 침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죠. 답장은 5분 후에 왔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 대리님. 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으며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피곤해 보였고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답은 없었고 출근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으며 서아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 민준은 평소처럼 인사했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다른 팀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으며 업무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다. 점심시간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에 계약서 작성하면 될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네, 퇴근 후에 만나요. 하고 대답했으며 민준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아는 여전히 불편했다. 그날 저녁 둘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고 민준이 준비한 계약서를 펼쳐놓았으며 서아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한 달, 대가는 앨범 수익의 3%와 콘서트 VIP 티켓 2매, 그리고 사생활 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고 서아는 네 하고 짧게 답한 뒤 서명했다. 주말 민준은 서아의 원룸으로 짐을 옮겨왔고 생각보다 짐이 적었으며 여행 가방 하나와 기타 케이스가 전부였다.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고 서아는 거실 한쪽을 정리해 주었으며 여기 쓰세요.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고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으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으며 이제부터 한 달간 이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동거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민주는 서아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 시간, 세면대에서 보내는 시간, 아침 식사로 먹는 음식, 출근할 때 신는 신발, 지하철에서 듣는 음악까지 그는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고 때로는 그것을 오선지 위에 음표로 변환시켰으며 서아는 그런 민준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다. 왜 제가 토스트를 먹는 것까지 적으세요? 서아가 어느 날 아침 물었고 민준은 노트를 덮으며 죄송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음악이 되거든요. 하고 대답했으며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갔다. 민주는 서아가 만든 미션 리스트를 받았고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푸는 법, 퇴근 후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법, 월요일 아침에 절망감 느끼기 이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으며 민주는 진지하게 각 미션을 수행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서아가 예상한 것과 달랐고 라면 국물에 밥 말아먹기. 미션은 그가 온갖 고급 재료를 넣어 민준표 라면으로 변질되었으며 퇴근 후 무기력하게 누워있기. 미션은 침대 위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무기력의 리듬을 연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기력인가요? 당신은 지금 작곡을 하고 있잖아요. 서아가 답답해하며 말했고 민주는 하지만 이게 제가 느끼는 무기력인데요. 하고 대답했으며 서아는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샤워를 하며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렸고 자신도 모르게 민준이 미드나이트 소를 부르고 있었으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후렴구까지 부른 뒤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준이 거실에서 기타를 들고 있었고 서아 대리님, 방금 부르신 그 멜로디. 하고 말을 시작했으며 서아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아가 급하게 말했지만 민주는 기타줄을 튕기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아 대리님만의 해석이었어요.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슬프고 진실했어요. 하고 말했다. 서아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꼈고 그만 관찰하세요. 저는 당신의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하고 말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2주가 지났고 서아와 민준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은 계속 관찰했고 서아는 계속 불편해했으며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식사도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금요일 밤 서아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었고 평소보다 많이 마셨으며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왜 아직도 앉아요? 서아가 물었고 민준은 걱정돼서요. 연락이 없으셔서. 하고 대답했으며 서아는 웃음이 나왔다. 걱정이요? 관찰 대상이 사라질까봐 걱정된 거 아니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솔직했으며 민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니에요. 서아 대리님. 저는 진심으로. 진심? 서아가 말을 끊었고 진심이 뭔지 알아요? 저는 5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며 힘든 시간을 버텼고 당신 노래가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뭘로 봐요? 평범한 샘플? 연구 대상?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민주는 할 말을 잃었으며 저는 죄송해요. 하고 작게 말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으며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고 어젯밤 한 말들이 기억났으며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은 조용했고 민주는 보이지 않았으며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서아 대리님, 오늘 하루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저녁 늦게 돌아올게요. 어젯밤 제 말 진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아는 쪽지를 읽고 소파에 앉았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토요일 아침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주말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서아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생각에 잠겼다.
오후가 되자 서하는 민준의 짐이 놓인 거실 한쪽을 바라봤고 기타 케이스 옆에 놓인 노트가 눈에 들어왔으며 펼쳐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노트를 열자 오선지가 가득했고 음표들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으며 서하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서하 대리님은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난다. 알람보다 2분 먼저. 그녀의 하루는 정확하다. 하지만 눈빛은 피곤하다. 무엇이 그녀를 지치게 하는가? 오늘 서하 대리님이 지하철에서 내 노래를 들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에게 내 음악은 무엇일까? 위로일까? 도피일까? 서하 대리님은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것을 선호한다. 책상 앞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창밖을 본다. 그녀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서하는 노트를 넘기며 계속 읽었고 민준의 글은 점점 변해갔으며 처음에는 관찰의 기록이었지만 나중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하 대리님이 웃었다. 동료가 농담을 했고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아름다웠다. 내 음악에서 그런 웃음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서하 대리님이 야근을 했다. 11시까지 일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가? 서하 대리님은 내가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특별하다. 그녀의 일상 속에는 내가 찾던 아름다움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용하고 있는가? 서하는 노트를 덮었고 가슴이 뭉클했으며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관찰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그는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으며 서하는 그것을 몰랐고 그를 오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꼈다.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열렸고 민준이 들어왔으며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서하 대리님, 저녁 사왔어요. 같이 먹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서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으며 네, 같이 먹어요. 하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민준이 사온 음식을 꺼내 놓았으며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들이었다. 서하 대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민준이 말했고 서하는 작게 미소를 지었으며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물었다. 회사에서 자주 드시는 걸 봤어요. 민준이 대답했고 서하는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였다. 민준 씨. 서하가 말을 시작했고 민준은 그녀를 바라봤으며 어젯밤에 한 말. 미안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아니에요. 민준이 말을 끊었고 서하 대리님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관찰만 하고 있었어요.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제 음악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서하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에요. 저도 당신 노트를 봤어요. 미안해요. 허락 없이 봤어요. 하지만 서하는 잠시 말을 멈췄고 심호흡을 한 뒤 계속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노트를 보셨어요? 하고 물었으며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해요. 하지만 봐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오해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고 서로를 바라봤으며 그 순간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하는 미소를 지으며 네, 다시 시작해요. 하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남은 2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거실로 나가 민준이 자고 있는 소파를 바라봤으며 그의 고른 숨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서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고 2잔을 준비했으며 토스트를 구워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민준이 눈을 뜨자 서하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좋은 아침이에요. 서하가 먼저 인사했으며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같이 먹어요. 서하가 말했고 민준은 소파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다가왔으며 둘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오늘부터는 제대로 해봐요. 제가 진짜 평범한 삶을 보여드릴게요. 서하가 말했고 민준은 커피잔을 들며 감사합니다, 서하 대리님. 하고 대답했으며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서하라고 불러요. 대리님은 너무 어색해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서아 씨? 하고 조심스럽게 불렀고 서아는 웃으며 네, 그게 좋아요. 하고 대답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관계가 아닌 함께 배우고 이해하는 관계로 변해갔으며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주말, 서아는 민준에게 자신의 일상을 진짜로 보여주기로 했고 오늘은 제가 매주 하는 루틴을 따라 해봐요. 하고 말했으며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10시, 두 사람은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고 서아는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 일주일치 식재료를 샀으며 민준은 처음 와보는 곳이라며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대형마트보다 싸고 신선해요. 서아가 설명했고 민준은 그녀를 따라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정육점을 돌아다녔으며 서아가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1,000원만 깎아주세요, 사장님. 매주 오잖아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고 가게 주인도 웃으며 아이고 우리 단골. 알았어 깎아줄게. 하고 대답했으며 민준은 그 모습을 노트에 적었다. 점심시간, 서아는 민준을 시장한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고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10년 넘은 곳이에요. 하고 말했으며 둘은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다. 국밥이 나오자 민준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고 정말 맛있네요. 하고 감탄했으며 서아는 웃었다. 그렇죠. 이런 게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비싸지 않지만 맛있고 따뜻하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음식.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항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거나 해외 투어 중에는 호텔 음식만 먹었거든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에요. 서아는 그의 표정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고 그럼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하고 말했으며 민준은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고 서아는 저는 매주 여기 와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매번 오죠. 하고 말했으며 민준은 무슨 책을 읽으세요? 하고 물었다. 주로 소설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재미있어요. 제 삶은 평범하고 반복적이니까 책을 통해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서아가 대답했고 민준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으며 저도 그래요. 음악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해요. 하지만 상상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를 보고 느껴야 진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도서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고 각자 책을 읽었으며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어깨를 비췄다. 서아는 책을 읽다가 슬쩍 민준을 보았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책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서아가 오늘은 제가 요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평범한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직접 해먹어요. 하고 말했으며 민준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녀 옆에 섰다. 먼저 양파를 써세요. 이렇게 잘게. 서아가 시범을 보였고 민준은 서툴게 칼을 잡았으며 양파를 자르다가 눈물이 났다. 와, 양파가 이렇게 매운 거였어요? 민준이 눈을 비비며 말했고 서아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처음이세요? 하고 물었으며 민준은 네, 요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아는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가르쳐줬으며 민준은 그녀의 손길에 집중했고 천천히 따라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으며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서아는 네, 물어보세요. 하고 대답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서아 씨를 관찰 대상으로만 봤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노트를 봤잖아요. 당신이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은 민준 씨에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당신을 통해 제 삶을 다시 보게 됐죠.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거였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찾던 게 바로 그거예요. 평범함 속의 특별함. 서아 씨는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시장 가고 도서관 가고 요리하고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감사함, 작은 기쁨, 따뜻함. 제 음악에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서아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제 삶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네요.
하고 말했으며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같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로 하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따뜻했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주 민주는 서아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말했고 서아는 뭔데요? 하고 물었으며 민주는 기타를 들고 거실 중앙에 섰다. 서아 씨를 위한 곡이에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들어주시겠어요? 서아는 소파에 앉았고 민주는 기타 줄을 튕기기 시작했으며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서정적이면서도 따뜻했고 아침의 알람 소리, 지하철의 소음, 시장의 흥정 소리, 도서관의 고요함, 요리하는 소리. 서아의 일상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으며 서아는 눈을 감고 들었고 눈물이 흘렀다. 곡이 끝나자 민주는 기타를 내려놓았고 어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며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아름다워요. 정말 제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하고 말했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았고 서아 씨 덕분이에요. 서아 씨가 보여준 삶이 제게 영감을 줬어요. 이 곡의 제목은 오더네리 뷰티예요. 평범함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완벽한 제목이에요 하고 말했으며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서아 씨,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그냥 음악을 위해서였어요. 관찰하고 연구하고 곡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아 씨를 알게 되면서 제가 변했어요. 음악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아 씨는 제게 단순한 소재가 아니에요. 제게 진짜 삶을 가르쳐준 선생님이고 친구예요. 민준의 말에 서아는 미소를 지었고 저도 당신을 통해 배웠어요. 제 삶을 다시 보게 됐고 평범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는 감사와 존중이 담겨 있었으며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 달이 거의 끝나가네요. 서아가 말했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처음에는 한 달이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민준도 창밖을 바라봤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서아 씨 덕분에 제 음악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고 서아를 돌아봤으며 그리고 제 삶도 완성될 것 같아요. 서아는 그의 눈을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었으며 저도요.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하고 말했다. 일주일 후에 제 컴백 쇼케이스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민준이 말했고 서아는 웃으며 당연히 가야죠. VIP 티켓도 받기로 했잖아요. 하고 대답했으며 민준도 웃었다. 그게 아니라 서아 씨가 있어야 제가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아 씨는 이 앨범의 뮤즈예요. 영감이고 꼭 와주셔야 할 이유예요. 서아는 가슴이 뛰었고 그런 말하면 부담스러운데요. 하고 농담조로 말했지만 민주는 진지했다. 진심이에요. 꼭 와주세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요, 갈게요, 약속해요. 하고 대답했으며 민주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지난 3주를 떠올렸으며 처음의 설렘, 배신감, 오해, 그리고 이해와 친밀감까지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 후면 민주는 떠날 것이고 동거는 끝날 것이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다. 이 한 달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으며 쇼케이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쇼케이스 당일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고 창문을 열자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으며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거실로 나가니 민주는 이미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여행 가방과 기타 케이스가 현관 옆에 놓여 있었으며 한 달 전 그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벌써 다 싸셨어요? 서아가 물었고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으며 네, 오늘 오후에 쇼케이스 리허설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하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아침을 함께 먹었고
서아가 준비한 토스트와 커피를 나눠 먹었으며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했다. 오늘 저녁 7시에요. 꼭 와주세요. 민준이 다시 한번 확인했고 서아는 걱정하지 마세요 갈게요 하고 대답했으며 민준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준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서아는 그를 따라갔으며 문 앞에서 둘은 마주섰다. 한 달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서아 씨. 서아 씨가 아니었으면 이 앨범은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고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게 더 큰 선물이었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고 그럼 오늘 저녁에 봬요. 하고 말한 뒤 문을 열고 나갔으며 서아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혼자 남은 집은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고 한 달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공간이 다시 텅 빈 것처럼 보였으며 서아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민준이 자주 앉았던 자리, 기타를 두었던 구석, 함께 요리했던 부엌, 모든 것이 그의 흔적으로 남아있었고 서아는 이 한 달이 꿈만 같다고 느꼈지만 가슴 속 따뜻함은 진짜였으며 오늘 저녁이 기다려졌다. 저녁 6시 서아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검은색 원피스에 코트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쇼케이스 장소는 강남의 한 공연장이었고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입구에 줄을 서 있었으며 5년 만에 복귀를 기다린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서아는 VIP 티켓을 제시하고 안으로 들어갔고 안내받은 좌석은 무대 바로 앞 중앙이었으며 최고의 자리였다. 7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졌고 관객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으며 무대 위로 한 줄기 조명이 비쳤다. 그곳에 민준이 서 있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손에 기타를 들고 있었고 5년 만에 대중 앞에 선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으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5년 만입니다. 김민준입니다. 하고 인사했다. 관객들의 환호는 더욱 커졌고 민준은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께 제 새 앨범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준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서아와 눈이 마주쳤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 앨범의 주제는 평범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5년 전 은퇴했을 때 저는 번아웃에 빠져 있었고 제 음악이 공허하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무대, 세계 투어, 빌보드 차트, 모든 게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삶이요. 관객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고 민준은 계속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봤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회의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는 시장 가고 도서관 가고 집에서 요리하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고 서아는 숨이 멎었다. 그것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장면,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모습, 회사 책상 앞에서 일하는 모습, 시장에서 흥정하는 장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부엌에서 요리하는 장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편집되어 있었고 민준의 새 곡이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오더네리 뷰티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다. 서아는 눈물이 났고 옆자리 사람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으며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민준이 다시 말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저에게 진짜 삶을 가르쳐준 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함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 안에는 엄청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민준은 객석의 서아를 바라봤고 이 앨범은 한 분께 헌정합니다. 제게 진짜 삶을 가르쳐주신 김서아 씨에게 하고 말했으며 조명이 서아를 비췄다.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고 관객들이 박수를 쳤으며 서아는 당황했지만 천천히 일어섰다. 민준은 무대에서 손짓을 했고 서아 씨, 잠깐 올라와 주시겠어요? 하고 말했으며 서아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올라갔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하고 속삭였으며 서아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하고 대답했다. 민준은 기타를 들고 오더네리 뷰티를 라이브로 불렀고 서아는 무대 옆에 서서 그를 바라봤으며 그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노래는 서정적이면서도 힘이 있었고 평범한 삶의 고단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으며 관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공연이 끝나고 서아는 백스테이지에서 민준을 기다렸고 한참 후 민준이 나타났으며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땠어요? 민준이 물었고 서아는 완벽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고 대답했으며 민준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서아 씨 덕분이에요. 서아 씨가 없었으면 이 음악은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고 당신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일상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서아 씨는 그걸 해줬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고 서로를 바라봤으며 그 시선 속에는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다시 바쁜 스케줄로 돌아가는 거죠? 서아가 물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앨범 프로모션이 있고 콘서트 투어도 예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고 이번에는 달라요. 예전처럼 음악에만 매몰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삶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아 씨를 잊지 않을 거예요. 서아는 미소를 지었고 저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민준도 미소를 지었고 저도요. 서아 씨, 계속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친구로서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당연하죠. 친구로서 하고 대답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주 후 서아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지하철에서 민준의 새 앨범을 들었으며 오더네리 뷰티가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봤다. 회사 동료들도 그 노래를 듣고 있었고 이 노래 정말 좋더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같아. 누군가 말했으며 서아는 미소를 지었다. 점심시간 서아는 혼자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휴대폰에 민준의 문자가 왔다. 서아 씨, 오늘 하루는 어때요? 저는 지금 인터뷰 중인데 자꾸 서아 씨가 생각나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서아는 답장을 보냈다. 저는 잘 지내요. 당신 노래 들으며 출근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수고 많으세요. 서아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날을 떠올렸고 민준과의 만남, 오해와 갈등, 이해와 친밀함, 그리고 이별과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고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루틴은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감사함,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 점심시간의 따뜻한 햇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평화로움.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서아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으며 고층 빌딩들의 불빛 너머로 민준도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휴대폰에 다시 문자가 왔고 서아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함께 저녁 먹고 싶은데 이번엔 제가 요리할게요. 서아 씨한테 배운 거 써먹어 보고 싶어요. 서아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하지만 양파 써는 건 제가 도와줄게요. 민준의 답장이 바로 왔다. 감사합니다, 서아 씨. 서아 씨가 있어서 제 삶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서아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저도요, 민준 씨. 저도 당신 덕분에 완전해졌어요.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으며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그것을 이제 알았고 자신도 그 불빛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느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할 것이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평범함이 곧 특별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세 글자 그 안에 담긴 너의 진심. 환호성 쏟아지는 무대 위 너의 모습, 내 이름이 울려 퍼지던 순간 나는 비트 위로 춤을 춰 고독해도 괜찮아. God is okay, so everything is alright. 채널을 구독하고
Alex Groove is always on.